이번 시간에는 열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자. 먼저 온도에 대해 알아본다면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온도라고 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섭씨 온도를 많이 사용하고 과학에서는 절대 온도를 많이 사용한다. 이때 단위를 먼저 살펴본다면 섭씨 온도는 도시를 사용하고 절대 온도는 켈빈을 사용한다. 그리고 섭씨 온도는 물의 어는 점을 0도씨로 잡고 물의 끓는 점을 100도씨로 잡은 다음 이 사이를 100등분하여 온도로 나타내고 있다. 거기에 반해 절대 온도는 모든 기체의 부피가 이론상 0이 되는 영하 273도씨를 온도의 기준점인 0K로 잡고 있다. 그래서 절대 온도를 계산할 때는 섭씨 온도에다가 더하기 273을 하면 되고 섭씨 온도는 절대 온도에다가 빼기 273을 하면 된다. 그래서 0K는 영하 273도씨가 되고 0도씨는 273K가 되고 100도씨는 373K가 된다. 그리고 온도는 알코올 온도계, 디스톨 온도계, 적외선 온도계 등 다양한 온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30도씨를 절대 온도로 나타내게 되면 30에다가 273을 더하여 303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절대 온도로 303K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어서 온도와 입자의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모든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자들은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다. 이때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물체의 온도가 높게 된다. 그래서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 것이 온도가 된다.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있을 때 온도가 높은 뜨거운 물의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고 그래서 잉크가 뜨거운 물에서 더 잘 퍼지게 된다. 옆에 그림을 통해 한 번 더 설명을 한다면 A와 B 중에 B에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것을 통해 A와 B 중 B의 온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입자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물체의 온도가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온도에 따른 입자 운동이 달라지는 예를 찾아본다면 설탕은 온도가 높아 입자 운동이 활발한 따뜻한 물에서 더 잘 녹게 되고 뜨거운 물에서 잉크가 더 잘 퍼지게 되며 음식 냄새, 땀 냄새는 더운 여름날 더 잘 퍼지게 된다. 이어서 물체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열의 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 하고 열 이동 방법에는 전도와 대류와 복사가 있다. 열은 항상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한다는 사실과 열 이동 방법에 전도, 대류, 복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열 이동 방법 중 전도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전도라 함은 고체에서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이 되어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전도라고 한다. 물질마다 열이 전도되는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열을 잘 전도하는 물질은 냄비 바닥이나 밥솥 바닥 등으로 이용을 하고 열을 잘 전도하지 않는 물질은 냄비 손잡이, 냄비 받침, 오븐 장갑 등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림을 참고해 본다면 금속 막대의 한쪽 끝이 불에 닿아 있으면 반대쪽 끝도 뜨거워지는 이유가 전도에 의해 열이 이동하기 때문이고 전도는 금속과 같은 고체 물질에서 잘 일어나는 열 이동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대류와 복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액체와 기체에서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을 대류라고 한다. 대류의 대표 예는 냄비에 물을 담고 가열을 하게 되면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위쪽에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물 입자의 이동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냄비 속에 있는 물이 전체적으로 데워지게 된다. 대류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사로 내려가 본다면 복사는 물질의 도움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을 복사라 한다. 대표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열이 지구에 도달할 수 있는 열 이동 방법이 바로 복사가 된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도 한다. 복사는 물질의 도움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냉난방기구의 설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냉난방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난로와 같은 난방기는 아래쪽에 설치를 해야 하고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는 위쪽에 설치를 해야 한다.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이동하는 공기의 대류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방 전체가 따뜻해지거나 시원해지게 된다. 난로는 아래쪽에 설치하고 에어컨은 위쪽에 설치해야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대류가 일어나게 되고 공기의 대류에 의해 방 전체가 따뜻해지거나 시원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한 번 더 강조를 한다면 대류는 액체 또는 기체에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이고 복사는 물질의 도움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문제를 통해 열 이동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국그릇에 담근 숟가락이 뜨거워지는 것은 고체 물질에서 주로 일어나는 열 이동 방법 중 전도에 해당하며 난로를 켜두면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은 공기의 대류에 의한 현상이고 태양열이 지구로 전달되는 것은 복사에 의한 이동 방법이며 물을 끓일 때 아래쪽만 가열해도 냄비 안에 물 전체가 뜨거워지는 것은 물의 대류에 의한 현상이고 냄비와 프라이팬은 금속으로 만들고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이유는 전도를 이용한 예이다. 그리고 난로에 가까이 있으면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복사에 의한 열 이동 방법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난로에 의해 방 전체가 데워지는 대류와 구분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로 물체나 사람을 촬영하면 온도의 분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물체나 사람도 복사의 형태로 열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로는 아래쪽에 설치하고 에어컨은 위쪽에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대류에 의해 열 이동이 잘 일어나 효율적으로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석빙고는 얼음을 저장한 창고의 천장에 환기 구멍을 만들어 온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 이유는 따뜻한 공기는 대류에 의해 위로 올라가게 되고 위쪽 천장의 환기 구멍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됨으로써 석빙고의 온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토스트나 오븐으로 요리를 하는 것은 복사에 의한 열 이동을 이용한 예로 볼 수 있다. 각 경우의 열 이동 방법을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단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단열이라 함은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단열이라 한다.
단열이 잘 될수록 물체의 온도 변화가 작게 되고, 단열은 전도, 대류, 그리고 복사에 의한 열 이동을 모두 막아야 단열이 잘 된다. 단열을 이용하는 대표적 예는 보온병이나 주택의 이중창, 방한복, 아이스박스, 스타이로폼의 사용 등이 있다. 겨울철에 입는 방한복의 솜이나 섬유 속에는 공기가 많이 들어있어 열의 이동을 막게 된다. 그리고 여러가지 단열 장치가 되어 있는 보온병에서의 단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보온병에는 이중 마개의 플라스틱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전도에 의한 열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 그리고 보온병 내부에 이중 벽 사이에 진공의 공간이 있는데, 진공의 공간은 전도와 대류에 의한 열 이동을 차단할 수 있고, 보온병 내부의 언도검은 복사에 의한 열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는 집의 단열을 위해 이중창이나 벽 사이에 스타이로폼을 넣게 된다. 이 이중창이나 스타이로폼은 전도에 의한 열 이동을 차단해 준다. 보온병에서 이중막의 플라스틱 부분은 전도에 의한 열 이동을 차단하고, 이중벽 사이의 진공의 공간은 전도와 대류에 의한 열 이동을 차단하며, 보온병 내부의 언도검은 복사에 의한 열 이동을 차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열평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 하고, 이때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한다. 열량의 단위에는 칼로리나 또는 킬로칼로리를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1킬로칼로리가 1000칼로리라는 사실은 알아야 하고, 그리고 물체가 열을 얻으면 물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반면, 열을 잃으면 물체의 온도가 낮아지고 입자의 운동이 느려진다. 이때 열평형이라 함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한 후 시간이 지나면 열의 이동에 의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열평형이라고 한다. 이때 온도 차이가 클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물체의 온도 변화와 열평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하게 되면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어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입자의 운동이 느려진다. 그에 반해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얻게 되고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때를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 열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의 양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의 양은 같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림을 통해 한 번 더 설명을 해본다면 60도씨의 뜨거운 물과 10도씨의 찬물을 접촉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때 뜨거운 물은 열을 잃어 온도가 낮아지고 찬물은 열을 얻어 온도가 높아진 다음 둘의 온도가 같아지고, 그리고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열평형 온도는 두 물체 온도의 중간값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이 실험에서도 두 온도의 중간값인 35도씨가 아니라
25도씨에서 열평형이 일어났음을 알아야 한다.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게 되고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하여 시간이 지나게 되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열평형 상태의 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열평형을 이용한 예로는 냉장고 속에 음식을 넣어 음식을 차게 보관할 수 있고 생선을 얼음 위에 올려놓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온도계로 물체의 온도를 측정할 때도 열평형을 이용하게 되고 한약팩을 뜨거운 물에 넣게 되면 한약팩이 뜨거운 물과 열평형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한약팩을 데울 수 있게 된다. 열평형 상태의 이용을 잘 기억해 주기 바라며 문제를 통해 배운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추운 날 실외에 금속 의자와 나무 의자의 온도를 비교하고 금속 의자에 앉으면 더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먼저 금속 의자와 나무 의자의 온도를 비교한다면 금속 의자의 온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두 의자의 온도는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두 의자 모두 실외 공기와 열평형 상태가 되어 실외 온도와 같아졌기 때문에 두 의자의 온도는 같다. 그러나 금속 의자가 나무 의자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는 금속이 나무보다 열을 잘 전도하기 때문에 더 차갑게 느껴진다. 금속 의자에 앉게 되면 나무 의자에 앉았을 때보다 몸의 열을 더 빠르게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금속 의자가 나무 의자보다 차갑게 느껴진다. 금속 의자가 나무 의자보다 열을 잘 전도하기 때문에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고 두 의자의 온도는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여기까지 해서 열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